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코스닥 쪽에 그나마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어제 오늘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종목이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실망을 하신 분들에게 네. 공모주에 다시 꿈을 심어준 피플바이오라는 기업. 참 네. 놓치신 분들 아쉽죠. 저도 저게 갈까 싶었는데 이게 계속 가버리고 그 첫날에 뭐 그 피플바이오 CEO 분께서 여기 출연하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때 뭐 좋은 얘기 하셨을 건데 얘기 듣고 나서 바로 사셨어도 그 뒤로도 지금 상한가를 아마 2번인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모 시장이 원래 그 대여가 좀 히트를 쳐야, 그렇죠? 밑에 이제 조금 인기가 없는 기업들도 또 히트를 칠 수가 있는 건데, 뭐 프로도 똑같잖아요. 뭐 프로 스포츠도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선수가 계약금을 가장 많이 받고 들어와 줘야 그 뒤에 후순위 있는 선수들도 자기가 원래 예년에 받았어야 될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다들 뭐 따상 정도는 기대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장중에 찍었다고 치면 따상인데 우리가 말하는 따상은 사실 상한가로 마감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따상을 찍었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날 종가가 상한가로 마감이 안 됐잖아요, 빅히트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잘 시세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지금 계속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모 시장에 거품이 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장하는 뭐 바이오 업종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눈을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그걸 뚫고 지금 오늘도 상승하고 있네요. 저런 상승세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공모주를 잘 공략을 하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렵습니다. 이거 결과를 놓고 우리가 네. 보고 얘기하는 거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거는 좀 운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저 분석을 잘 하셔서 내가 정말 분석대로 해서 저게 정말 물량을 실어서 수익을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뭐 그렇게 뭐 인증을 하시는 분은 뭐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사실 뭐 어렵잖아요. 왜냐면 상장하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빅히트 같은 경우야 언론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주니까 그렇지 상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빅히트 전후로 상장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냥 인기가 없고 그냥 주저앉으면 언론에 그냥 노출도 안 되는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종목 중에 사실 저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수익을 저렇게 거뒀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물량을 실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운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쵸, 네,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빅히트 근데 저 같은 때문에 경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등장을 한 피플바이오가 이렇게 선방을 잘 해줬다라는 거는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빅히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아직도 빅히트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프로스포츠 얘기를 맨날 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비유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유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프로스포츠 대비랑 똑같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 수요 예측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반 공모 청약에 들어가잖아요. 수요 예측을 거쳤을 때 이제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거의 공모가가 결정되고 그 공모가에 맞춰서 일반 공모 청약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데 보통 20-30%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관 경쟁률이 얼마 나왔느냐 그거 하나 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기관은 난 6개월 동안 안 팔겠다, 1년 동안 안 팔겠다 이렇게 의무 보유를 확약을 하는 그 비율이 높냐 낮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초가가 높게 결정되고 뭐 따상이냐 따상상 가냐 이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맨날 프로스포츠 얘기 드리면서 그 얘기 드린 게 있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엄청 날렸고 잘했던 선수여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계약금도 왕창 주어졌어요. 그 구단의 경쟁률도 그 선수를 채가려고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오히려 몸값을 너무 많이 받고 대비해서 눈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성적을 못 보여주면 그렇게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언론들 싹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선수의 연봉은 그 다음부터 대폭 삭감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인기도 없고 성적도
고등학교 때 안 좋았는데 프로에 데뷔하니까 갑자기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갑자기 카메라가 몰려들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무슨 대기 만성형 선수니 뭐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연봉이 대폭 증가해요. 지금 빅히트랑 피플바이오가 완전히 딱 그 모습, 극단적인 모습이 나왔거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관 수요 예측 때 기관 경쟁률이 1117.25대 1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모밴드. 공모밴드는 제가 얘기했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요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구단에 제시하는 거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 빅히트에서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로 우린 정해주세요. 그럼 기관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공모밴드의 최상단인 13만 5천 원을 불렀어요. 빅히트는. 자, 여기 가지고 피플바이오 보죠. 피플바이오도 똑같이 이제 그 청약 그 루트는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완전히 결과가 달랐죠. 피플바이오에서는 우리는 공모밴드를 하단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관에서는 글쎄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피플바이오는.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최하단인 2만 5천 원에서 무려 5천 원이 낮은 2만 원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1억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봉을. 그랬더니 구단에서 그래서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5천 정도밖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40.4대 1이에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빅히트랑. 그러네요. 자, 네.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어요. 프로스포츠랑 똑같아요. 근데 인기 없이 데뷔한 빅히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인기 없이 데뷔한 피플바이오는 게다가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18,000원이었어요. 시초가가. 피플바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상 얘기할 때 그게 뭐였어요? 공모가의 2배까지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쵸. 2배에서 다시 상한가 30%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따상이라고 줄임말로 불러요. 더블 상한가라고. 근데 이 피플바이오는 공모가가 아까 얼마로 결정됐어요? 2만 원으로 결정됐죠. 근데 시가가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보다도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빅히트는 얼마였냐면 시가가 27만 원이었어요. 아까 공모가 얼마로 결정됐죠? 13만 5천 원. 맞죠? 다시 펴볼까요?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2배로 시작한 거예요. 27만 원, 13만 5천 원에 2배, 27만 원으로 시작해서 35만 1천 원에 따상을 찍었다가 바로 종가가 25만 8천 원으로 빠진 다음에 그 뒤로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피플바이오 어떻게 됐냐? 공모가보다 낮은 18,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거기서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뒤에 상한가를 한 번 더 갔죠. 10월 26일 상한가를 한 번 더 가고 네. 10월 27일에도 상한가 가까이 찍고 오늘 또 고가상으로 8.23%.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000원에 시작해서 지금 최고가가 43,85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꼭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계약금을 많이 받고 이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두 가지 사례를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간 것도 있어요. 데뷔를 높게 해서 계속 잘 간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극명하게 인기가 없고 데뷔를 뭐 초라하게 했지만 피플바이오가 오히려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빅히트는 이름은 빅히트인데 히트를 못 쳐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아미분들 계시잖아요. 아미분들은 이거를 사실 물론 시세차익이 나면 좋죠. 근데 아미분들은 그걸 모으시잖아요. 팬레터도 모으고 뭐 갔다 온 티켓도 모으고 콘서트 티켓도 모으고 그렇죠?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한 주 갖고 있고 뭐 그냥 영원히 갖고 있을 거니까 아미 팬이니까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잘 될 거다. 뭐 이제 우리 한류가 뭐 더 할 거다. 이거에 현혹돼 가지고 첫날에 사신 개인 투자자 분들이 문제인 거죠. 아미가 아닌데 그냥 빅히트로 수익 좀 보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욕을 지금 막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시면 네. BTS 콘서트에서 S 등급 좌석을 드리겠습니다. 팬카페에 올려서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이거 제 생각에 이거는 이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35만 1,000원을 찍고 10월 15일 날 지금 16만 원이면 반토막 이상 났죠,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하락이 제 생각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네. 이거 되게 위험하다. 왜냐면 여기서 하락이 안 끝날 것 같았으면은 이 10월 27일 반등 있죠. 이게 요 정도 반등 안 돼요. 이거
4%짜리 이게 반등이거든요. 안타까운 게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나오는 날 아니면 지금 이거는 더 위험해요.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밑에 하락을 더 붕괴를 가속화시킬 확률이 있다 이거. 저는 15만 원 밑으로 붕괴가 될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네. 점쳐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말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거리로 지켜봐야겠네요. 삼으시고 네. 아미분들은 사셔도 돼요. 아미분들은 어차피 이걸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주식을 모으실 거잖아요. 네. 그 벽에 붙여놓으실 것 같아요. 주식 증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이거 빅히트 굉장히 불리하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피플바이오가 저렇게 올랐잖아요. 피플바이오 단타 하시는 게 빅히트 단타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저희 속보가 이제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색다른 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단으로 좀 자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빅히트와 피플바이오 공모주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장 개장부터 시작해서 LG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이슈라 했는데 LG화학이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 나머지들은 어떤가요? 네. 그 3사가 같이 빠지면 볼까요? 삼성 SDI는 정확히 0.00이네요. 0.00에서 플러스 0.12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3사라 넣기는 하는데 이건 좀 정유 업황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좀 저는 안 넣거든요, 사실. 근데 배터리 3사니까 보긴 할게요. 이노베이션 보면은 이거 0.7 빠지고 있네. 이거 별로 좀 흐름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넣어요. 왜냐면 저긴 정유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정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보는데 삼성 SDI가 빠진 폭보다는 LG화학이 많이 빠졌네요. 2달간. 그렇죠? 물론 그 전달에 8월 달에 더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있는데 LG화학이 지금 삼성 SDI랑 흐름은 비슷해서 완전히 그 배터리의 모멘텀이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SDI랑 LG화학의 주가가 완전히 그림이 달라야 돼요. LG화학이 완전히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호날두가 들어있는 팀을 샀는데 호날두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버린 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저희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상장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국민연금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여기 보면 LG 외 3인 있죠? LG 외 3인이 33%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하려면 그 참석한 주주, 거기 참석장에 참석한 주주 중에 3분의 2 이상이고 총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식수의 LG의 3인이 이미 30%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 LG가 이거를 다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여론이 안 좋은 거죠. 국민연금공단이 10.57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 43% 빼고 자사주 45% 빼면 나머지 55%는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은 항상 개미 투자들의 약점이 뭐예요? 똘똘 뭉치지 못한다. 숫자는 많은데. 근데 요즘에 뭐가 도입됐냐면 전자투표제가 도입돼서 옛날처럼 그 주총장 넓은 데 안 가도 돼요. 무슨 요즘은 기념품 안 나와주는데 옛날에 기념품 나와주고 그거 받으러 안 가셔도 되는데 전자투표제로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게 팝업창을 뜰 거예요. 그거를 해서 만약 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우리 뭉쳐야 된다 이러면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큰 포지션이 지금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국민연금 11% 가까이 되가 나머지 개인주주를 하면은 그럼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죠. 저거 완전 10,000원 이상 한 주당 배당 준다는 것도 저거 완전 우리 그냥 좀 달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LG화학 배터리 이건 좋고 LG화학 기초 업황도 좋은데 사람들은 배터리 부문을 보고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까 빅히트랑 이 피플바이오 얘기도 드렸잖아요. 빅히트처럼 저렇게 경쟁률이 높고 일반 공모 경쟁률이 높으면 참여를 1억을 넣어도 2주, 한 주밖에 안 나와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새로. 그럼 LG화학 주주들이 여기서 팔고 돈을 마련을 해도 공모 청약을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경쟁률 저기 빅히트만큼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주식을 LG화학을 한 수천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도
LG에너지솔루션을 새로 청약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얼마 못 받아요. 한 주도 못 받을 그럴 수 가능성도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아니 LG화학에서 배당을 주면 뭐하냐. 나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고 싶은데 공모 경쟁 청약률이 높지 않겠냐. 그런 실망감으로 떨어지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만큼은 안 떨어져서 조금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30일이죠. 30일 임시 주총에서 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반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 주가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늘 보니까 삼성 SDI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 이율 배반적으로 만약에 30일 날 통과는 되더라도 국민연금 포함해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다뤄서 안 좋다. 그럼 좀 LG화학을 비중을 줄여서 그냥 현실적인 타협을 해서 삼성 SDI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좀 차선책으로 플랜 B로 그런 걸 좀 권해드려봐요. 여전히 잡음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가 큰 폭의 급락은 어느 정도 잡히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등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색다른 뷰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